지난 20일 고3 우선 등교를 시작해 27일에 이어 3일 고등학교 1학년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이 등교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훼손되지 않은 금관 가야 지배층의 무덤에서 당시 해외 무역과 귀족의 생활을 짐작할 만한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통영에서는 여름 과일의 여왕으로 불리는 애플망고 수확이 한창입니다. 제철 맞은 애플망고 수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미경 합천군 보건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지난 20일부터 단계별 등교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드디어 경남에서 고등학교 전학년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8일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등교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모두를 위해서 학교 안팎에서 코로나19 안전수칙을 다시 한번 챙겨야겠습니다. 보도에 권정숙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전체 등교가 완료된 3일, 교정엔 반가움의 크기만큼 긴 줄이 생겼습니다.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거쳐 들어온 교실에선 입학식이 펼쳐집니다. 올해 첫 등교한 고1 학년은 모든 게 낯선 상황. 선생님도 친구들도 반별 온도차도 확연하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미리 교감했던 만큼 어느새 서로를 걱정하며 응원합니다.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어떤 아이들일지 궁금했고 이쁠 것 같고 안 봐도 사랑스러운데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궁금하고 기대됐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게 되어서 너무 좋고 정말 한 명도 안 아프고 잘 1년 동안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이란 방학 동안 카톡으로만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드디어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돼서 너무 기쁘고 너무 입안이 반톡에도 활발히 얘기해줘서 너무 보고 싶었고 빨리 코로나 극복해서 친구들 얼굴 보면서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개학을 해서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고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친구들이랑 뭐 놀러도 다니고 싶고 오랜만에 봐서 기분도 좋고 설렙니다. 늦게 개학한 만큼 수업에 더 집중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일 고3 우선 등교를 시작해 27일에 이어 3일 고등학교 1학년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이 등교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경남에서도 고교 전학년 등교가 이뤄지면서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순환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각 학교는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격주 학년별로 진행하는 등 등교 학생이 전체 인원의 3분의 2를 넘지 않는 방안에 들어갔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는 기본, 인원을 늘려 방역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 학교는 사물함을 복도로 빼 책상 거리를 넓혔습니다. 통학하는 그 출입구가 분리되도록 해서 동선을 차단하고 있고 층별로도 이동을 하지 않도록 해서 가능하면 접촉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믿고 학교에 보내주시고. 우려와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등교 수업. 마지막 3단계 등교 수업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학교 내외 보건과 방역 실천이 최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3일 경남 지역에서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제외한 도내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생 32만여 명이 등교를 했습니다. 오는 8일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등교를 하면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전체가 등교하게 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지난 2일 부산 등 타 지역에서 학생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경남 지역은 아직 학생 교직원과 관련한 확진자가 없어 등교 수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훼손도 도굴도 되지 않고 잘 보존된 금관가야 지배층 무덤이 발견됐다는 소식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무덤에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가야 유적 발굴 역사상 처음으로 드러난 온전한 무덤이기 때문인데 유물 상태도 좋아서 가야사 연구, 특히 귀족층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금관가야 지배층 무덤이 밀집해 있는 사적 341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입니다. 최근 진행된 10차 발굴 조사에서 완벽히 보존된 목광묘, 즉 덧널 무덤이 발굴됐습니다. 도구를 피한 데다 다른 훼손도 없어 치아 등 유골 일부와 유물 200여 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금관가야 전성기인 4세기 당시 실문 화폐로 사용됐던 길이 40cm의 대형 덩이새도 40여 개 발견됐습니다. 이 덩이새 바로 위에 해당 무덤의 주인이 묻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야시대 자체 제작 토기와 환두대도 등 철제무기 100여 점이 함께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금관가야 전성기 귀족 또는 장군의 묘로 확인됩니다. 무덤은 길이 5m, 너비 3.5m 정도의 중소형 수준. 하지만 가야시대 무덤의 90% 이상이 도굴된 상황에서 온전한 목광묘의 발굴을 통해 당시 생활상과 매장품 습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의 이제 적상목각분이라는 이런 것들은 이제 도굴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보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가야 목광묘들은 대부분이 도굴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가야 무덤을 이해하는데 또는 가야 사회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학계의 관심도 높습니다. 최고계층의 무덤이 아닌데도 중국계 청동 그릇과 일본 유물인 통형 동기 등이 출토됐기 때문입니다. 금관가야 전성기 당시 해외 무역이 기존 연구보다 더욱 활발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관가야가 이때부터 대외의 두각을 나타나는 그런 시기이자 체제가 굉장히 안정됐다. 다른 지역을 압도하는 여러 가지 부장유물, 다른 무구류 이런 것을 보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깊습니다. 김해 씨는 이달 말 발굴 조사를 끝내고 이 무덤에 함께 묻힌 시신 세 구의 관계와 순장 여부 등에 대해 학술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가야 유적 발굴 역사상 처음으로 드러난 온전한 무덤. 금관가야 목광묘를 재해석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네, 통영에서 아열대 과일인 애플망고 수확이 한창입니다. 애플망고는 당도가 높고 향이 좋아서 인기인데요. 올해는 작황도 좋아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온실속 나무마다 어른 주먹 크기만한 붉은빛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여름 과일의 여왕으로 불리는 애플망고입니다.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제철인 애플망고를 수확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올해는 따뜻했던 지난 겨울 덕분에 작황이 예년보다 좋습니다. 올해 날씨가 큰 변화 없이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한 30% 정도 더 수확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1년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에서 전국 처음으로 애플망고 재배를 시작한 통영은 현재 4개 농가에서 애플망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자라는 애플망고는 따뜻한 기후와 뛰어난 일조량 덕분에 다른 지역에 비해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특히 21브릭스에 달하는 높은 당도와 부드러운 식감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2kg짜리 최상품 한 상자 가격은 10만 원 선. 대부분 물량이 직거래를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 작물로 알려지고 전남과 경남 남해안 지역의 재배 농가도 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통영시는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으로서는 면적 확대에는 어느 정도 한계에 있어서 면적 확대보다는 기존 재배되고 있는 농가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영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자리 잡은 애플망고. 경쟁 상대가 늘었지만 여전히 지역 농가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내일은 초여름 더위에 낮에는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3일 대구와 경북 경산 등 전국 8개 지역이 30도를 웃돌면서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령됐는데요. 기상청은 올 여름이 평년보다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코로나19의 폭염까지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게 생겼습니다. 보도에 한재영 기자입니다. 성큼 다가온 무더위에 거리 시민들의 옷차림이 벌써 한여름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마스크를 쓴 채 양산에 손 선풍기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데프리카로 불리는 대구의 3일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올랐습니다. 경북 경산과 청도 등 8개 지역도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반팔 반바지 입어도 좀 덥고 마스크 쓰니까 더 덥고 땀 차고 작년에는 이번보다는 조금 더 시원했는 것 같아요. 이번이 더 더운 것 같아요. 이른 더위 탓에 강원도 춘천에서도 벌써 거리 그늘막이 등장했습니다. 시원한 강원도를 생각했던 관광객들은 예상치 못한 더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여름 날씨 같으네요. 예년보다 근데 날씨 기온이 참 심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숨차하고 더워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기상당국은 올여름 이처럼 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폭염 발생 일수는 20일에서 25일 정도로 평년보다 배 이상 많을 전망입니다.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일수도 일주일가량 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30년 동안의 평년보다 올여름이 더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2018년 사상 초유의 기록을 깨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기온들 나타날 것이다. 특히 기상청은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에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장마는 예년보다 다소 늦은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이어지지만 장마철이 끝나는 7월 말 이후 국지적 호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대기 불안정에 따라 7월 하순과 8월 사이에는 곳에 따른 집중호우가 전망됩니다. 이 밖에도 태풍은 평년 수준인 2-3개 정도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는 보건용 마스크 대신 숨쉬기 편한 덴탈 마스크의 착용을 권장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경남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도내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도는 3일 브리핑을 통해 방역 대책과 민생경제 대책, 여행 트렌드 맞춤형 홍보 대책 등 3대 중점 과제 14개 사업 등 안심 관광 특별 대책에 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 대책과 관련해 경남도는 도내 시군과 협업해 민관협업 안심관광 플랫폼인 안심관광추진협의회를 시군별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미경 합천군 보건소장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보건소장은 공무원 노조가 자신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에 자신이 갑질을 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전국 공무원 노조 합천군 지부는 최근 이 보건소장이 공개석상에서 직원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갑질과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 통합교육추진단이 경남형 아동돌봄 협력체계 마련에 나섰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은 3일 도교육청에서 돌봄 전문가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마을과 학교의 체계적인 돌봄 체계 구축을 논의했습니다. 도와 도교육청은 간담회를 시작으로 아동 돌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남형 협력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남 민주화운동 동지회는 3일 정기 총회를 열고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조례안에는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은 지원하고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경남 민주화운동 역사 정리를 위한 조사 연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창원상공회의소는 3일 시정회의실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한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소비 심리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소상공인과 시민이 참여 가능한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지역 내 소비 촉진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개장한 창원시 진해 해양공원의 집트랙이 개장 7개월 만에 이용객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창원시는 코로나19 여파에도 집트랙 이용객이 2만 명을 돌파했다며 6월 한 달 동안 이용료 20% 할인과 창원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창원 집트랙은 진해 해양공원 음지도와 인근 소쿠리 섬을 연결하는 활강시설입니다. 고성군이 코로나19 극복과 생활 속 걷기 운동 확산을 위해 걷기왕 챌린지를 운영합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걷기왕 챌린지는 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한 뒤 스마트폰 모바일 앱인 워크온을 이용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은 걷기왕 챌린지 참가자 중 매달 14명을 선정해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서진부 양산시의회 의장이 7대 전반기 의정 활동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서 의장은 지난 1일 열린 제168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에서 지난 6대 의회와 비교해 주요 안건 처리는 268건에서 383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는 23건에서 53건으로 증가했다며 7대 양산시의회가 6대 양산시의회에 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내실 있는 입법 활동과 함께 투명한 의정 활동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거창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2020년도 식품안전관리 평가 결과 경남 유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식품안전관리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업무 분야를 종합평가한 것입니다. 거창군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 강화와 민간감시체계 구축 등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부문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식품 접객업소 위생점검과 나트륨 줄이기 운동, 친절 서비스 교육 등 음식 문화 개선에 기여한 점을 바탕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2일 봄철 이상 저온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창군 사과 농가를 찾았습니다. 구이모 거창군수는 이날 현장 방문에 나선 이채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게 농작물 재해보험의 냉해 피해 보상 기준 조정과 사과 출하 시 생산 농가 등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거창군은 도내 최대 사과 주산지로 연간 3만여 톤의 사과를 생산 중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개화기인 4월 초에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사과가 말라 죽는 등 냉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구름 많다.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낮 기온 31도로 예상되며 내륙 지역은 한낮 33도 이상인 곳도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은 날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30도를 넘는 날도 있어 초여름 날씨 전망됩니다. 해상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오전에 비가 내리다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불쾌지수가 높습니다. 빨래도 야외보단 실내 건조가 적합하며 자외선 차단을 위해 선글라스 착용도 좋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